새로운 자극을 수용해서 그거를 자기가 소화해낼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고유의 목소리, 몸짓 또는 의미 있는 뭔가 목표를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새로운 자극에 난 더 이상 변하기 싫어 해갖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 노인이 되는 거예요. 나이가 20살이라고 해서 꼭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. 새로운 자극을 수용하는 것을 귀찮아, 힘들어, 버거워, 싫어 이렇게 거부할 때 이 사람은 이제 정신이 딱 고정이 되게 돼요.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죠. 그러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독자적인 자기 존재감이나 독자적인 어떤 창조성이 멈춰버리게 돼서 그분이 소위 이제 노인이 되는 거예요. 생산성, 창조성이 멈춘 사람. 그런 사람이 노인이에요.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. 뭐 살다가 이러저러 이렇게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래도 세상을 향해서 뭔가 새롭고 의미 있는 거를 이렇게 수용해서 좀 더 이렇게 좋은 어떤 세상의 경험을 하고 싶은 그 욕구 이런 거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또 그 불편한 일을 겪더라도 그게 꼭 세옹지마가 돼서 이게 더 시련이 그 사람을 더 영혼의 무게감을 갖게 하는 거니까 열린 마음으로 또 변화된 또 무드로 새로운 이렇게 만남을 계속 해가기 이렇게 기원하겠어요. 무슨 궁금함이 표현될지, 무슨 물음이 나올지 예측 불허예요. 첫 번째 질문이 들어왔네. 저는 요즘 마음이 좀 괴로워요. 참 이상한데 뭔가 이게 내 내면에서 어떤 마음 상태가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 들어요. 그래요. 한동안 마음이 막 이렇게 들뜨다가 또 갑자기 또 가만히 가라앉다가 앉아서 잘 지내다가 또 계속 마음이 이렇게 들뜨고 가라앉고 이게 오르락 내리락 이게 반복돼요. 도대체 왜 딱히 원하는 정서가 아닌데 내 의식과 이성이 왜 이런 게 내 안에서 반복될까요? 근데 이렇게 물음을 스스로 물을 수 있다는 내면에 뭔가 이상한 마음 상태를 언어로 정리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능력이에요. 그런 정서 상태를 느끼기만 하지 의식으로 정리해서 누군가한테 말로 표현하지 못한 채 그냥 그된 상태로 계속 사는 사람도 많아요. 15살부터 25, 35, 50, 60이 되도록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. 그 상태로. 누군가한테 이거 물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물었다가 이상하게 무한한 경험만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좋은 거예요. 어떨 때는 결핍이 막 느껴지다가 또 그런 대로 감사하며 살다가 또 결핍이 느껴지고 이렇게 반복되는 이 내 마음 상태 이거 참 괴로운데 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? 대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내 안에서 반복되는가? 물을 수 있다는 건 축복이라고. 그게 이제 내면의 잠재력이 있어서 그나마 물을 수 있는 거예요. 정신분석 상담 세팅에서 저런 물음을 가령 내담자가 던진다면 정신분석가는 어떤 식으로 저걸 접촉을 할까? 일단은 저분이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표현을 지금 한 상황이잖아요. 이렇게 일반적인 이론으로 정리해서. 그랬을 때 특히 기억에 날 만한 특히 어떤 순간에 그런 평상적인 마음에서 갑자기 또 뜻하지 않은 마음이 어떤 순간에 이렇게 올라오고 그래요?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. 뭐 거기에 대한 대답의 반응은 여러 가지죠. 글쎄 그게 딱히 어떤 상황에서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어렵고 그냥 계속 반복이 돼요.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뭔가 안정을 취하려고 이제 좀 괜찮게 사는가 할 때
그때마다 이렇게 올라와요. 이런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고. 또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어떤 상황에 처할 때마다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갑자기 이렇게 예민해지고 급변하고 그래요. 또 뭐 어떤 불편한 자극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대답의 그 반응의 양식이 달라요. 그랬더니 이제 질문한 분이 특정한 사람과 연관된 것 같아요. 내가 독점하고 싶은 어떤 사람과의 연관 속에서 뭐 내가 뭐가 바라는 게 제대로 안 될 때 감정의 기복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뭔가 창피한데요, 말하기. 한번 좀 더 표현해 보세요. 괜찮아요. 익명적이니까. 누군가를 소유하려고 할 때, 잘 안 될 때, 그냥 뭔가 더 계속 원하는 것 같아요. 오케이.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되는 거예요. 그 불편한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. 지금 상황도 좋고 감사하지만 뭔가 내가 더 바라는 결핍감이 느껴지고 그 결핍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들면 또 괴로워지고. 오케이. 잘 표현한 거예요. 자, 뭔가 더 특별하고 더 가깝고 원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나한테 이렇게 올라올 때 그냥 더 욕심 안 내고 그냥 이렇게 이 상태도 고마운 건데 이 느낌으로 지내도 좋은데 결핍을 느낄 때 꼭 현실에서 뭔가 안 이루어지네라고 하는 확연한 느낌 속에 괴로움이지고. 자, 잘 표현했어요. 임상 상황에서는 아주 다양한 거를 내가 이렇게 탁 물어가지고 더 표현하게 할수록 정신분석의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가 그 어떤 짙은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표현하는 분한테 그분이 뭔가 뭐를 해결하고 싶은지 사실은 100% 몰라요. 그런데 하여튼 불편한 거는 표현하세요. 그럼 불편한 거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. 불편한 것 중에 어느 게 가장 불편한 건지도 사실은 그렇게 명료하지 않아요.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씩 명료하게 표현하면서 정리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. 좀 더 많이 표현하게끔 할 거예요. 오늘 그래도 나름 그래도 진솔하게 표현한 거예요. 여기서 이제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이제 하나 나왔어요. 특정 사람, 어떤 사람과 연관되는 것 같고요. 그 사람을 향한 어떤 저의 어떤 바램, 기대, 어떤 욕심 이런 거하고 연관되는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. 그게 단서예요. 표현한 거지. 지금 저 표현을 질문을 한 소녀님은 나름 그래도 자기 자신의 이 정신성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반성도 많이 한 그런 분인데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반복되는 어떤 좀 마땅치 않은 참 약간 괴로운 그런 감정이 있어요. 약간이라기보단 좀 짙은 바로 반복되는 좀 벗어나고 싶은 좀 괴로운 이게 바로 무의식의 무엇과 연관된 복잡한 감정인 거예요. 반복된다. 지금 얘기했듯이 짙은 감정이다. 반복은 무의식의 특성이고 의식의 정서, 생활하는데 별 지장 없이 나한테 이런 게 있지 이렇게 생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 정도 강도의 정서가 아니라 뭔가 되게 짙은 정서. 이게 무의식이에요. 연관된 거예요. 자, 그리고 그 무의식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하고 연관된다고 이제 스스로 표현을 했어요. 그리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나의 기대, 바램, 이거하고 연관된다고 얘기했다. 그러면은 지금 나이가 그래도 한 40 되는 분이라고 내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머리로는 다 알고 이해하는데 그게 도대체 이 감정이 도대체 해소되거나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 끙끙거리고 힘들어요. 지금 질문한 분이 지금 계속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. 그거는 무의식의 감정이기 때문에 머리로는 박사고 뭐 대단한 어떤 사고 능력을 갖고 있어도
그냥 감정이 아니라 무의식에 들어간 감정. 과거의 어느 시기에 나한테 짙게 느껴졌는데 그 당시 내 능력으로 소화되지 못한 채 너무 감당되기 힘들어서 무의식으로 쑥 들어간 감정. 그거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의식의 능력을 총동원해도 무의식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렇게 뭐 해부할 수도 없고, 끄집어내서 이렇게 섬세히 뭐 이렇게 얽힌 줄을 이렇게 하나씩 풀어낼 수도 없어요. 무의식이라서. 그래서 정신분석 작업은 바로 그 감정, 좋았다, 나빴다, 들떴다, 가라앉았다 하는 그 감정의 그 오리진, 근원, 뿌리가 언제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, 이거를 차근히 하나씩 방어 기제를 하나씩 넘어서면서 풀어가는 거예요. 접촉해가는 거죠. 접촉해서 대면해서 내가 기억도 안 나는 어떤 시절에 내 인생에 내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느꼈던 그분하고의 관계 속에서 내가 혼자 고심하고 기대하고 낙심하고 들뜨고 실망하고 그때 그 감정 너무 힘들어서 어찌할 바 모르다가 그게 내 안에 쓱 들어가서 나한테 기대를 일으키는 어떤 대상이 현실에서 눈에 띌 때마다 그때 소화하지 못한 채 집어넣었던 그 감정 제발 좀 내 안에서 해결해 달라고. 저분이면 그 감정을 충분히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아서. 어떤 관계를 통해서든 저분이면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아서. 기대를 했는데 정작 그분은 내 이 바람과 내 이 어떤 간절함을 나만큼 몰라주고 내가 기대하는 그만큼 해소를 못 해주는 건가? 과거에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를 바 없는 건가? 하면 다를 바 없는 건가? 하면 다시 이제 딱 가라앉는 거지. 과거의 그 시절처럼. 도대체 이건 어떤 분이 어떻게 해야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건가? 절망스러운 가라앉는 거지. 들떴다가 침체됐다. 그 감정의 기원이 유아기에 중요했던 그분한테서 온 건지, 오디푸스기에 중요했던 그분한테서 온 건지, 또는 어떤 잠재기에 중요했던 그분한테서 온 건지, 나는 제발 이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 대상한테서 그걸 해소할 수 있고 채울 수 있는,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? 머리로 정리가 안 돼. 현실에서 해결책이 안 보여. 그럼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하고, 인간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건가? 탈출구가 없는 건가? 침체되기도 하고. 인생이 워낙 비극성을 담고 있으니까 그냥 그거 안고 살아야지. 내가 왜 자꾸 그걸 계속해서 뭘 풀려고 들어갔고 우리 더 힘들어. 너무 괴롭고 그런데 말도 못하겠고 서럽고. 지금 이게 정확하게 과거에 경험했던, 되게 내가 무기력했던 어느 시기에, 그리고 내가 뭔가 들떠서 세상에 대해서 뭔가 이 세상이 참 좋은 거구나 라면서 하고 기대를 잔뜩 가졌던 어떤 시기에 뭔가 좌절되고 실망된 그 감정이라고. 그리고 뭐 상담 경력을 되게 오래 한 몇십 년 한 그런 상담사들도 저 감정 해소하는데 몇 년씩 걸리기도 했어. 어떤 분은 저거 운이 좋게 빨리 그 뿌리를 해소해가지고 6개월 만에 정신분석 상담 과정을 통해서 해소하기도 하고, 어떤 분이 1년 걸리기도 하고, 어떤 분이 2년씩 걸리기도 하고, 3년 걸리는 분도 있어. 저거 해소하는데. 그게 저게 되게 내 정신의 구조화된
어떤 무의식의 어떤 에센스가 돼버려가지고 이제 근데 그게 소년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정신분석 공부를 하게 만든 추동력이 또 되기도 해서 그게 반드시 나쁜 것만 아니에요. 그런데 그 적절한 고통이 그 적절한 괴로움과 시련이 정신분석 공부를 하게 하고 또 이 인문학 공부를 하기도 하고 인생이라 무엇인가 이렇게 또 깊이 들여다보기도 해서 되게 무게 있는 영혼의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. 그냥 흥청망청 그냥 좋은 거 좋고 뭐 유행을 즐기고 이런 삶보다 그런 걸 탐구하는 또 이렇게 독특한 인생의 가치적 질감을 창조하기도 해요. 자, 그러니까 정신분석 받는다고 예전에 여기서 얘기를 했으니까 분석가 선생한테 좀 더 디테일하게 이 감정의 뿌리가 왜 자꾸 반복되는지 이 반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분석 세팅에서 좀 더 노력을 해보세요. 자, 그 뿌리하고 접속을 제대로 하면은 어느 순간 이게 딱 변화의 어떤 기점을 체험을 하게 돼요. 자, 분석 세팅에서 내면에서 올라오는 거를 자유연상을 도덕적 언어에 구애받지 말고 표현을 해보세요. 어떤 본능 언어와 어떤 그 실망스러운 언어가 나오더라도 분석가는 그거를 저분이 내면에서 표현하지 못한 걸 이제야 표현하는구나.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되게 중요한 뿌리를 이렇게 발견해 갖고 소화할 수 있게 이렇게 대면시켜주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 분석받는 분하고 현실적으로 너무 얽히지 말고 이중관계는 분석이 안 좋으니까 정말 무의식 대면에 치열한 인생의 승부수를 걸고 열심히 분석해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세요.